2023년 5월 22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5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22일째 장 마감됐는데요. 자,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과 종목들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움직였고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시하게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거의 8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조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은 2,400억, 그다음에 기관은 5,3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마이너스 2천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이 2,100억 원, 기관이 44억 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양지수에 매수를 했다는 거, 죄송합니다. 했다는 게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증시에는 외국인들이 동향을 봐도 알겠지만 외국인 자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표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 라는 말이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자본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아마 파월 의장의 얘기가 아마 좀 영향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저는 그게 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은행 쪽에서 너무 부담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지표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는 역시나 재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포럼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 및 국회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복구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자, 일단은 저는 어제 이제 이 내용을 전달을 했었을 때는 재건 테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주말 동안에도 너무 강하게 여러 군데에서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났었었고, 또 시간에서 좀 상승을 했다가 마감을 했었었기 때문에 재건이 생각보다 좀 갭이 뜨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리는 지켜주면서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은 삼부터건하고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DYD, 현대목스, SY 이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부터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초청이 됐고요. 이낙연 관련주로도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같이 둘이 엮이면서 아마 움직임이 세지 않았을까. 웰바이오텍,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 및 물류 수송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DYD, 삼부터건과 관련이 있죠.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삼부터건의 인수자금 지급으로 인한 아마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삼부터건이 상승하니까 DYD까지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백스, 사우디 이제 관련주기도 하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사옥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요. 재건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IT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SY, 현재 이제 원희룡 장관과 같이 참석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겠고,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죠. SY는.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했던 테마 두 번째는 저출산이었는데, 생각보다 저출산 테마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출산 예산으로 20조 원대로 조정하고 저출산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7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있겠고요. 근데 종목은 이제 꼼비하고 캐리소프트 이 정도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꼼비 같은 경우는 신규 성장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아용 침구류 및 원목 가구 스킨케어 등 이제 사업이 다각화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캐리소프트 온라인 퀴즈 학원인 캐리영어 러닝 센터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에서 이제 상용이 된다고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한번 간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있었던 부분이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강했던 테마 식량주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에서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 약속과 엘니뇨 이슈가 더불어져가지고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팜스코, 대한대장, 한일사료, 이지바이오, 한탑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적인 애들도 사실은 좀 주목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식량 테마는 워낙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간추렸고, 어차피 식량 테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이제 해석을 해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제당만 이제 설탕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것들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엘니뇨가 지금 여러 번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고 좀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엘니뇨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식량 테마는 다시금 또 주목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강했던 테마가 리튬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 리튬 생산 채굴권을 확보를 했고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장막판 좀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석유시대 종말이 다가올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 투자에 좀 박차를 가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이제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네스턴바이오 이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무수산화 리튬 테스트가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애초에 리튬 관련주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리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깥에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 양극재 첨가와 수산화 리튬을 이제 포스코케미칼 등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나노텍 볼 수가 있겠고, 포스코엠텍, 포스코 계열사 중에 리튬 관련주로 불리면서 리튬이 나올 때 부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요 세 가지는 좀 생각이 났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였었던 것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는 분명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다이나믹 디자인하고 EV 첨단 소재 지분을 가지고 있죠. 각각 10%에서 7% 정도로 각각 이제 보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강했던 테마 조선해양이 있었습니다. 성과 상승 전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 그다음에 상승 요인이라고 보일 수 있는 증권사에서도 조선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무거운 종목들도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가창도 좀 두껍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조금 무겁다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미포조선, 그다음에 일승 대창솔루션 이렇게 좀 주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LNG선 해양 플랜트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대장주로 불리고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제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죠. 그래서 중형선박 조선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승 이제 저번에 천연가스 이슈가 나오면서 일승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LNG 이슈가 나오면서 LNG선 조선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가스가 움직일 때 거의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창솔루션, 조선 핵심 부품 MBS 메인 베어링, 제가 빼먹었네요. 서비스죠. 메인 베어링 서비스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종목들이 조선주에서는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스텔 바짝 슈프리마 아이디, 그다음에 형지 엘리트, 그다음에 형지 INC 또 있겠죠. 패션 관련주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장에서 패션 테마들의 종목들이 좀 대거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스텔 바작과 형제 엘리트 등은 패션 관련주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사우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미 경제사절단 했을 때도 유일하게 가스텔 바작하고 형제 엘리트 애들이 조금 주목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패션으로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움직였었었는데 오늘도 조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슈프림 아이디 사우디 병원 관련주로도 불리지만 재건에도 좀 약간의 엮여 있겠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정보 보안이 강화되면서 수주 확대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정보 등록 인증에 활용되면서 각종 디바이스 솔루션의 개발 중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튜브 얕은개미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액이 적은 한 달에 10,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얕은개미의 정보들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으시거나 또 그리고 멤버십 그리고 뭔가 제가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정보만 공유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전용 영상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빨간색 이제 네모난 친 곳으로 누르시면은 멤버십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